정말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고관절 골절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미리 막는 게 최선이지 싶은데 그래서 지금부터는 골절을 막는 특급 비법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관절 골절 막는 특급 비법 첫 번째는 골다공증 치료 제대로 받아라. 이게 가장 중요하군요, 하 교수님. 예, 오늘 저희들이 고관절 골절 이야기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골다공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 노인에서의 골절은 질병으로 보거든요. 골다공증에 의한 결과로 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골다공증으로 진단받고 치료받는 분들이 한 4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치료가 잘 안 되거든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약을 처방받아 가시는 분들도 잘 안 드십니다. 아유. 왜 그럴까요? 이 골다공증은 정상이 없으니까 안 아프니까. 골절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치료의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근데 고관절 골절이 생기고 나면 그때부터 치료를 받고자 하는데 이제 늦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갱년기 접어들 때에 50대 여성분 정도 되면 골다공증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국가에서도 만 54세, 66세가 되면 정기검진에 골밀도 검사를 해주거든요. 네. 그때 검사를 진단을 받으시고 네. 골다공증이 있으시면 그때부터 정기적으로 치료를 잘 하시면 아마 이런 골절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뼈 건강 지켜야 된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골절을 가장 조심해야 되는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알아볼까요? 자, 가장 위험한 곳은 어딜까요? 바로 내 집이래요. 실내 낙상에 주의하라. 의외인데요, 하 교수님? 집이 안전한 줄 알았더니. 사람들이 어르신들이 바깥에 위험하니까 나 집에 있을래. 집에 네. 있으면 골절을 예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제가 연구를 해봤거든요. 네. 그런데 반 이상이 고관절 골절이 집 안에서 일어납니다. 아이고. 자, 그럼 여기서 집안 구조를 한번 보실까요? 집안 예. 구조가 여러 개가 있는데 방 안, 거실, 네. 부엌, 화장실 여기서 질문 내겠습니다. 네. 어디서 가장 많이 골절이 발생할까요? 교수님, 어, 저는 장인, 장모님도 다 나이가 있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이제 침대를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저도 가끔 꿈꾸다가 떨어지는데 네. 연세 드신 분은 혹시라도 떨어지면은 그게 고관절이나 이렇게 위험하지 않을까? 예, 맞습니다. 침대.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정답은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이요? 예, 오, 제가 의외다. 연구를 해보니까 네. 화장실에서 가장 많은 빈도로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아. 화장실이 미끄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르신이 잘 넘어지는데 그 이제 권영찬님 장인 장모님 보면 침대에서 내려올 때 넘어질 때 침대에서 왜 내려왔을까요? 그 중요한데 밤으로 우리가 화장실을 가고 싶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일어나다가 화장실 가다가 넘어지는 그런 의도에 의해서도 골절이 많이 생깁니다. 네네. 그럼 그것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침대에서부터 화장실까지 문턱을 싹 다 없애줍니다. 요즘 그렇게 많이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발밑에 조명등을 설치해주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리고 갑자기 일어나서 균형을 잡기 어려우신 분들은 사실은 우리 어르신들이 옛날에 썼는데 저도 어릴 때 있었는데 머리맡 아니고 발밑에 간이 뭐 화장대, 화장실용, 요광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시면 아마 골절을 좀 더 예방하는 데 도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긴 어르신들은 휴대용 소변기 같은 게 있더라고요. 예, 있어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요즘은 욕실용 미끄럼 방지 슬리퍼들도 나오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 특급 비법 열어볼게요. 지팡이, 보조기 등으로 실외 낙상을 막아라. 지팡이 같은 거 짚어야 되는 거죠? 안전을 위해서는. 예, 맞습니다. 지금 하용찬 교수님께서 실내 낙상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 연구 질문 실내 낙상 가장 많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실외에서도 저희가 무시할 수 없는 게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사실 체면 같은 거 부끄럽다고 그러니까요. 이제 지팡이 안 짚고 다니시고 이런 분들 맞아요. 많습니다. 나이 들어 힘들어도 보인다고. 안 척내려고 힘든 척 안 하시려고. 하지만 지팡이나 아니면은 걸음마 보조기를 짚으시는 게 낙상 예방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나 지팡이 같으면은 아프신 쪽에 반대쪽에 짚으시고 양쪽 다 다리 두 개가 다 불편하시다면 걸음마 보조기를 이용하시는 게 낙상을 예방하고 골절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서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 영상으로 준비했거든요. 함께 만나보시죠. 일상 속 낙상을 예방하고 고관절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알아볼까요? 바닥에 그대로 앉는 좌식 생활은 고관절에 무리를 주고 넘어질 위험성을 높여줍니다. 나이 들수록 의자에서 생활하는 것이 고관절 부담을 줄여줍니다.
물기가 많아 낙상 위험이 높은 화장실에서는 특히 주의해야 하는데요.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된 욕실화를 사용하거나 화장실 바닥 전체에 미끄럼 방지 패드를 깔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화장실 곳곳에 보조 손잡이를 부착해주면 낙상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 정돈되지 않은 바닥도 위험합니다.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전선을 정리해 전선함에 깔끔하게 넣어주세요. 의자에 올라 높은 곳에서 물건을 꺼내다 보면 자칫 크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손이 닿는 낮은 곳에 보관해주세요. 급한 마음에 선체로 양말을 신다 보면 균형을 잃고 넘어져 다칠 수가 있는데요. 양말을 신을 땐 반드시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신어야 안전합니다. 또한 계단을 오르내릴 때 손잡이를 반드시 잡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낙상을 예방하고 고관절을 지키는 생활수칙 꼭 기억하세요. 네, 일단은 보신 것처럼 안전수칙을 잘 지키셔야겠고요. 근본적으로는 이거를 키워야 고관절을 관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 한번 볼게요. 고관절을 지키는 3대 근육을 강화해라. 근육이 진짜 중요한 거죠, 교수님. 예, 맞습니다. 고관절을 지키는 근육, 3대 근육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네. 이전에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가 있었습니다. 침팬지와 사람을 비교했을 때 네. 사람이 걷는데 침팬지의 3분의 1밖에 연령을 소모를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과연 침팬지와 사람의 무슨 결정적인 차이가 있냐? 바로 이 3대 근육입니다. 그 3대 근육 중에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근육은 우리가 이제 고관절은 앞뒤로만 운동하는 줄 알지만 예. 사실 걷거나 뛰는 데 운동에 중요한 근육 외전근에도 옆으로 펴주는 근육이거든요. 그게 중요한 근육이 바로 중둔근이라 표현하는 엉덩이 근육 중에서도 중간에 있는 근육의 중둔근 그리고 장경인대라고 그래서 골반에서 무릎까지 옆으로 광범위하게 인대가 뻗어 있습니다. 저 장경인대가 침팬지는 없다고 그럽니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그리고 외측 광근은 허벅지 뼈 전체를 둘러싸고 있어서 허벅지 뼈를 강화시키는 동시에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자세를 유지하는 핵심적인 근육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요 근육들의 이름은 어렵지만 어쨌든 고관절을 지켜주는 호위무사라고 할 수 그렇죠. 있겠는데 3대 근육 키우는 운동 최성주 트레이너님 모시고 배워볼게요.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공을 갖고 나오셨네요. 네. 자, 오늘은 근력 운동 그리고 균형 감각을 높이는 운동 해볼 텐데요. 네.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짝다리 3종 세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짝다리도 되는 거예요? 그럼 방송에서요? 짝다리 안 좋은데. 기다리셨던 3대 근육 운동법 알려드릴 텐데 네. 보통 짝다리가 안 좋지만 네. 지금만큼은 짝다리를 좀 허용하는 그래요? 시간으로 신기하다. 생각하시면 궁금하네요. 네, 이 동작은 원레그 데드리프트라고 네. 한 발 상체 숙이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발로 중심을 잡고 한 발은 살짝 이렇게 짝다리를 짚듯이 어머. 네, 살짝 벌려서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네, 중심 잡는 발은 이렇게 중심 잡는 손은 다리 쪽 옆구리를 잡으시고 네. 이 상태에서 상체를 자연스럽게 숙이면서 이 왼손으로 바닥을 터치하는데 이때 이 살짝 받치고 있던 발을 뒤로, 네, 살짝 받쳐서 손을 터치하고 그다음 밀면서 다시 원위치 하시는 거예요. 아, 네. 이거 젊은 사람들이 운동하는 거 봤어요. 네, 그래서 아, 보통은 데드리프트라고 이렇게 숙였다가 일어났다가 하는 자세를 하는데 네. 중심을 좀 잘 잡을 수 있도록 한 발에 중심을 싣고 잡고.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신 네. 이 외측 장경인대 쪽 네, 허벅지에서 무릎으로 이어지는 이쪽 부위가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면서 느끼면서 네, 중심을 잡았다가 그대로 일어나시는 항상 조심조심해야 돼. 네. 그리고 발로 이렇게 중심을 잡을 수 있으니까 네. 좀 수월하긴 한데 내가 그래도 좀 이 근력이나 균형 감각이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은 얘기하셨듯이 지팡이나 뭐 아니면 등산할 때 폴대 뭐 골프채 의자 뭐 같은 방망이, 거 놓고 해도 네, 될 것 의자 같아요. 뭐 네. 편하게 잡고 이렇게 중심을 잡으면서 그렇죠. 이렇게 잡은다. 네, 잡으면서 동작을 이렇게 취해 주셔도 되고요. 균형 네. 운동이군요. 그래서 균형 좌우 운동. 10회를 반복하시면 좌우 되겠습니다. 10회. 네네. 첫 번째 동작이었고 두 번째 동작은 이제 볼 패스라고 이 외측 광근, 이 대퇴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키는 동작인데요. 네.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자연스럽게 발끝은 살짝 일직선보다 벌린 자세에서 우리가 스쿼트를 하는 자세처럼 살짝만 구부렸다가 피면서 공을 던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혼자 할 때는 이렇게 위로 구부렸다가 위로 던지면서 뭐 요즘에 탱탱볼 같은 거 이용하셔도 되는데 애들 노는 가벼운 거. 공으로 하셔도 되고 네. 둘이서 이제 재밌게 집에서는 구부렸다가 피면서 이렇게 던지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네, 공을 패스하면서 손자들하고 해도 되겠는데요? 네, 그래서 사실 이 관절을 무릎을 많이 구부리기보다는 네. 이 고관절이 살짝 구부러지는 네, 요 느낌을 느끼시면서 고관절을 접는다는 생각을 네, 해야 고관절을 되군요. 접어주시면서 폈다, 접었다. 네, 이렇게 10회를 해주시면 돼요. 공을 던졌다. 그렇죠.
던졌다. 재미도 있겠어요. 네, 두 번째 동작이었고 네. 이제 세 번째 동작은 그 중심을 잡는 데 우리가 중요한 엉덩이 중에서도 중둔근, 중둔근을 강화시키는 동작, 오뚜기 자세에 서서 하는 자세인데요. 일단 얘기하신 것처럼 한 발로 또 중심을 잡고 네. 한 발 살짝 네. 짝다리를 집어준 자세에서 양팔을 옆으로 벌리시고 한쪽씩 몸을 이렇게 기울이시는 거예요. 아. 네, 그때 오. 상체를 기울이면서 저절로 이 다리는 따라 올라가서 중심만 잡을 수 있도록. 엉덩이에 힘을 줘야 되겠네요. 이때도 그래서- 안 되시는 어르신들은 의자 같은 걸 잡고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벽 옆에서 아, 벽을 잡고 벽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약간 떨어진 자세에서 아. 네, 조금 더 숙일 때 벽이 닿을 수 있는 정도로 네. 거리를 맞추셔서 이렇게 오른쪽 왼쪽 좌우 10회를 하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건 한쪽으로 이렇게 숙일 때 이 중둔근 다리를 옆으로 벌리면서 중둔근에 힘도 들어가지만 버티는 다리, 허벅지랑 고관절에 힘이 들어가는 이 동작을 느끼면서 해보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네. 네, 잘 여기까지 하도록 배웠습니다. 하겠습니다. 잘 이해해 주시고요. 짝다리로 균형 잡는 운동하실 때는 각별이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동만큼이나 중요한 게 또 영양 섭취인데 그 부분 한번 짚어볼게요. 칼슘을 먹고 햇볕을 쬐며 걸어라. 칼슘의 중요성을 일단 강조해 주셔서 저희가 고관절 튼튼 식품들을 여기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이 바로 칼슘이 풍부한 앞에 또 뭘로 식품들. 가려져 있는데요? 요거까지 우유. 완성입니다. 네. 뭐 우유에 뭐 해조류, 멸치, 치즈, 고추, 잡곡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그리고 그 네. 옆으로 와보시면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들도 준비가 되어 네. 있습니다. 바로 공개를 해볼게요. 짠, 보시면 고등어, 목이버섯, 표고버섯, 달걀 노른자, 시금치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칼슘과 비타민 D 골고루 잘 챙겨 먹고 햇빛까지 쬐야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 골다공증을 예방하려면 뼈에 가장 필수 성분인 칼슘 섭취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셨듯이 멸치도 있고 우유도 있고 많잖아요. 저는 음식을 갖다가 먹으면 칼슘 섭취가 많이 되는데 아무리 우리 몸속에 칼슘이 많더라도 뼈까지 이동을 하려면 비타민 D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옆에 또 비타민 D가 풍부한 모기버섯, 각종버섯류들, 저는 달걀 노른자 이런 것들이 도움 되잖아요. 저걸 같이 먹으면 이제 칼슘을 흡수해서 뼈까지 옮겨줍니다. 그런데 이게 멸치 있잖아요. 멸치 네. 조림 짭조름하지 않습니까? 맛있죠. 아우, 맛있어요. 맛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짜게 음식을 먹으면 아무리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먹어도 흡수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몸속에서 소변으로 나트륨이 빠져나가는데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항상 나트륨이 빠져나가려면 칼슘을 같이 달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고위험식을 하면 뼈 속에서 칼슘이 계속 빠져나가기 때문에 아무리 맛있고 고함량의 칼슘을 드시더라도 흡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염식에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